미국 뉴욕 맨하튼, 세계 대중음악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박진영을 만날 수 있었다. 맨하튼 거리의 최대 음반점을 찾은 박진영, 그를 미국 땅에 있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곡을 판 앨범입니다. 예, 윌 스미스 마지막 앨범. 네. 이것도 제가 두 번째로 곡을 판 거였는데요. 발매되긴 이게 먼저 됐죠. 이게 미국에 온 지 11개월 딱 되는 그때 발매가 돼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 저한테는 아주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둘 다 이 노래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곡을 올린 아시아 작곡가 박진영이 이룬 최대의 쾌거였다. 빌보드 차트 4위를 차지한 윌 스미스 앨범, 메이스의 컴백 앨범 또한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랐다. 그리고 2006년 신인 여가수 캐시의 데뷔 앨범도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다. 일단은 그냥 꿈일 것 같았고 좀 있으면 깰 것 같았고 메이스, 윌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CD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안다, 또 내 음악을 녹음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금방이라도 깰 것 같았던 꿈. 하지만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박진영의 겁없는 모험, 박진영의 특별한 도전이 만들어낸 뉴욕 스토리인 것이다. 지난 2월 16일 하버드 대학에서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아시아의 한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박진영과 함께 하버드, MIT 등 미국 명문대 교수들이 초대됐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하버드 대학은 왜 박진영을 주목한 것일까? 한류라는 아시아의 문화적 현상과 미국 문화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박진영을 통해 듣고자 한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한 아시아 음악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국을 선택한 박진영. 그는 지금 이 공식을 깨고 있는 중이다.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 메디슨 스퀘어 가든. 2006년 2월 이곳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비의 단독 공연이 개최됐다. 세계적인 스타로서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받은 자리였다. 그리고 그의 타임즈는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비를 선정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박진영의 땀과 열정이 버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가수 민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다. 이번 작업의 특색은 각각의 색깔을 가진 미국과 한국 프로듀서가 손을 잡았다는 점이다. 어시어, 시에라 등을 발굴해낸 유명 힙합 프로듀서 릴 존. 그가 이번 음반에 힙합 본고장의 색깔을 입힐 예정이다. 미국 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가수 민은 박진영이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다. 아시아를 넘어서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알리고 결국 세계 정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민의 댄스 연습실을 찾은 박진영. 그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철저한 현지화다. 안녕하세요. 올해 15살의 민, 그녀의 춤을 지도하는 사람은 흑인 안무가 저메인이다. 저메인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무가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저스틴 팀벌레이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제니퍼 로페스 다 한 거의 톱 클래스 안무가입니다. 5년 전 박진영의 눈에 띈 민. 박진영은 그녀가 가진 음악적 감각이 미국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춤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박진영. 하지만 미국을 무대로 활동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흑인 음악 고유의 감각과 분위기다. 이번 춤은 짜여진 느낌이 아닌 다 같이 즐기는 춤이다. 저메인은 민에게 마음껏 춤을 즐기라고 강조한다. 이거 하는 데가 어디지? It's a verse. I think it's actually. 연습실에 들어설 때마다 일일이 가르치고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박진영은 이러한 욕심을 애써 접는다. 이것은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참고 세계 최고들한테 배우는 게 낫죠. 그래서 노래 레슨도 춤 레슨도 세계 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다가 보강해줘야 될 것들만 제가 다시 가르쳐요. 그녀는 이렇게 하나씩 흑인 음악의 섬세함과 분위기를 배워나가고 있다. 그날 밤 정희야, 마이크를 딴 거 쓰자. 그거 지난번에 별로 안 좋았으니까. 박진영이 녹음실에 들었으면 미국인 엔지니어는 할 일이 사라진다. 모든 작업이 그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그의 작은 일상까지도 바꿔놨다. 미국에 와가지고 원래는 잘 못했는데 미국에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뭐든지 제가 다 직접 다 했어야 돼요. 집에서. 그때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손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전문 엔지니어보다 제가 빠르니까, 그리고 여기 와도 제가 해요.
박진영의 섬세함과 까다로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녹음실. 숨소리 하나, 영어 발음 하나도 그의 귀를 거저 통과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생활을 시작한 임정희. 미국 데뷔를 준비하는 가수들 중 유일한 기성 가수다. 지난번에 여기서 옆방에서 머라이 캐리 녹음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그 방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갑자기 그날 아침에 방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약했는데 왜 바꾸니까 이해해달라고 머라이 캐리 알겠다고. 한국 같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막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욕도 더 나고요. 더 재밌고. 맨몸으로 자신의 곡을 팔러 다니면서 박진영 또한 미국 대중음악의 감각과 흐름을 익혀나갔다. 자신이 먼저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만 가수들에게도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본토 선생님들한테 직접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이제 미국 생활 4년째인 박진영. 그의 작은 집은 작업실을 겸한다. 피아노를 치며 작곡을 하는 것이 그만의 아침 풍경이다. 오선지의 음계를 대신한 암호들. 시간을 아끼기 위한 박진영의 아이디어다. 근데 아침에 눈 뜨면 가사나 멜로디나 가사가 떠오를 때도 있고 멜로디가 떠오를 때도 있고 멜로디랑 가사가 같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30분이면 다 쓰니까. 요즘 그는 미국 음반 시장에 내놓을 감각적인 곡과 한국 시장을 위한 정서적인 느낌의 곡 두 가지 패턴으로 작곡을 하고 있다. 1994년 날 떠나지 마로 데뷔한 박진영. 파워풀한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로 국내 가요계에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그는 작곡가와 프로듀서로도 입지를 넓혀 G.O.D, 박지현, 노을, 아이비 등 수많은 가수들을 정상의 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스타인 B를 아시아 스타로 발돋움시켰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고 답답했고 그리고 미국 가서 한번 그 곡을 팔 수 있나 한번 보자 그거였죠. 늦은 밤 박진영의 음악 파트너가 그의 집을 찾았다. 작사가 제가 영어로 아직 가사를 못 쓰기 때문에 이번에 그 P.D.D랑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같이 부른 노래 굉장히 히트친 노래를 작사한 친구예요. 샤넨 존스 또한 박진영의 곡이 미국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사나 멜로디를 먼저 만드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반주를 만들고 그 느낌에 따라 가사와 멜로디가 붙여진다. 샤넨 존스는 지금 박진영이 작곡한 반주에 맞춰 가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어려서부터 흑인 음악에 심취한 박진영. 흑인 음악과 한국적 정서를 결합한 새로운 느낌의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박진영 스타일의 흑인 음악으로 그 음악의 본고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경계에 서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박진영. 미국이 그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이유다. 뉴욕을 떠나 LA로 향하는 박진영. 그에게 비행기 안은 훌륭한 작업실 역할을 한다. 그 어떤 방해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버려지는 시간을 이용하는데도 음악 작업은 제격이다. 조그만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에다가 악기 소리를 다 넣어놓고요. 충분히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비 4집 타이틀곡 It's Rain, I'm Coming도 비행기 안에서 다 만들어요. 그가 미국행을 결심했을 때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박진영은 회사의 도움 없이 1년 안에 빌보드 차트 앨범에 자신의 곡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향했다. 좌절과 눈물 그리고 오기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을 묵묵히 지켜봤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송병욱 씨다. 이렇게 웃으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박진영에겐 너무 큰 행복이다. 자신이 작곡한 음반을 들고 유명 레코드사의 문을 수백 번도 더 두드렸던 그 시절. 지금 가는 이 길이 매일 나가는 길이잖아요. 옆에 이제 배낭 있고 그 안에 CD 한 20장 들어있고 이제 그 샌드위치 2개 점심하고 저녁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도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넓은 땅에서 도대체 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도 그냥 지금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답답해요. 지금도. 처음 도착한 곳은 뉴욕이었지만 도무지 승산이 보이지 않아 LA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었다. 집이에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 첫 번째 집이에요. 다시 뉴욕으로 향하기 위해 꼬박 2년이란 시간을 보냈던 곳. 다시 제 박진영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온 곳이에요. 다시 나라는 사람 원래 거품 다 빼고 딱 몸뚱아리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그 기분.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웠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시 느껴졌었어요.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미국에 가서 뭐 해보겠다 그러는데 맨날 나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들어오고 맨날 그랬으니까요. 미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박진영은 더 이상 정상의 가수가 아닌 동양에서 온 이름 모를 작곡가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차가 쭉 들어오면 여기 이제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매일 작업을 해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곳이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그럴듯한 방이 돼 버렸네. 그때 여기 차고에서 춤 연습도 하고 맨날. 모자란 생활비 때문에 체면을 접고 선배의 신혼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던 박진영. 그 시절이 담겨있는 한 장의 사진. 되게 초라했던 생일상. 이게 누구 생일이었지? 이 생일이죠. 아, 내 생일이었어? 내 생일이고 뭐가 없었는데 형들이 해줬나 갑자기? 뭐 그냥 넘어가기는 뭐 해서 케이크 그때 하나 사다가 그냥 촛불만 켜고. 이게 지금 표정이요. 그 뭐 생일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운 표정이에요. 하나도 이렇게 밝지가 않고 보니까 너무 애틋하고 마음이 막 아파요. 그때 생각이 나서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럴 때예요. 이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끔찍해서 못 돌아가요. 외롭고 어두웠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사진 한 장. 하지만 이제 모두 추억일 뿐이다. 별로 우회전 똑같이 우회전 또 한 번 올라옵니다. 아 위로. 그가 LA를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녹음적인 곡들을 평가받기 위해서다. 박진영을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영화배우 타이리스, Fast and Furious, Four Brothers 등에 출연했던 그는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앨범 작업의 파트너인 타이리스는 이제 박진영과는 친구 같은 사이다. 미국에서 발표될 흑인 음악을 한국인이 부른다는 것. 이 어색한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결합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언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여러 음악인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한 것은 솔직한 조언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음악가들을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또한 박진영은 타이리스에게 마음 뿌듯한 선물 하나를 받았다. 자기가 추천해주고 싶은 작사가랑 작곡가,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작사가랑 작곡가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또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은 그 새로운 작사가랑 작곡가 친구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으로 부르거나 제가 와서 다시 작업하려고요. 그 친구들이랑 너무 좋아요. 쉽고 편한 길이었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길. 완전히 절망적일 때는 이제 한국 갈 생각을 하면 너무 창피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 가서 한번 해본다고 왔는데 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돌아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이제 그 스스로의 선택이 절대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느끼고 있다. 이른 아침 맨하튼 거리, 민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어느덧 뉴욕 생활 3년째인 민.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박진영에게 발탁된 그녀는 5년 동안의 연습 기간 중 절반을 미국에서 보냈다. 학교 가는 길조차 두려웠을 만큼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뉴욕의 문화와 일상생활들이 차츰 몸에 익숙해져 간다. 네? 아니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서 아침마다 엔터테인먼트 거기 섹션만 봐요. 다른 거 안 보고. 아직은 부모님의 보살핌도 마음을 나눌 친구들도 필요한 시기지만 그녀는 미국에 온 후로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미국에서 뭔가를 이룬 후 돌아가겠다는 욕심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게 하고 있다. 우리 학과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수업하면 재미있나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보통 학교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예술고등학교라 그러나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춤도 배우고 연기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막 디자인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LA에서 돌아온 다음 날 다시 녹음이 시작됐다. 피를 더 밀어줘. It's people. 자신 있게 밀어. 영어 발음 하나, 억양 하나가 계속해서 녹음을 방해한다. 이럴 때마다 혹독한 영어 선생님이 되는 박진영. 점점 나지. How can you deserve what? D하고 deserve를 끊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와중에서 deserve를 밀어야 돼. deserve 자꾸 이런단 말이야. deserve가 아니라 deserve. Can you deserve what? deserve what? Deserve what? How can you deserve what? Can you deserve what? Can you?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임정희.
하지만 영어 때문에 그 재능이 흠집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루 일과적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쏟고 있지만 감정을 담아야 하는 노래 가사를 영어로 소화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 발음이 약간 이상한 것들을 다시 잡아서 고쳐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본인도 노래를 못해 다시 하는 건 좋은데 발음 때문에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예뻐요. 흑인 음악의 본고장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2005년 데뷔 이후 1집, 2집 모두 성공을 거둔 임정희는 눈앞에 펼쳐진 인기를 접고 박진영을 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그녀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또 팬들의 호응을 이제 조금 알았는데 그거를 또 저버리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겁도 많이 나죠. 다시 처음부터 뭐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로 다시 그걸 허물고 다시 이제 쌓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는 굉장히 또 큰 어려움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이 많이 이제 괴롭히는 문제들이긴 한데요. 주말마다 행렬이 길어지는 이곳은 맨하튼에 자리한 언더그라운드 클럽. 박진영은 오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이곳에 왔다. 라이브 무대에 임정희를 세울 계획이다. 22여 년 동안 유명 아티스트들이 거쳐간 이 클럽은 흑인 음악의 명소다. 박진영을 가수로 만들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바로 흑인 음악이다. 살 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판을 3장을 샀거든요. 레코드 가게 가서 판 3장을 샀는데 그게 다 흑인 음악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먼저 실력을 뽐낸다. 객석과 무대 모두가 공연장이 된다. 가수 민의 안무가인 저메인도 함께했다. 라이브 클럽은 작은 행운만으로도 흑인 음악의 거목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다. 소규모 클럽 문화가 발달한 뉴욕에서는 이런 무대를 시작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유명 음반사 관계자들도 라이브 클럽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클럽 무대는 공개 오디션의 자리인 셈이다. 근데 이거보다 진짜 훨씬 큰 무대 많이 섰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떨리면서도 재밌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선 임정희. 박진영 또한 떨리긴 마찬가지다. 박진영의 모든 신경이 그녀의 목소리에 꽂힌다. 흑인 음악을 열창하는 한국 아가씨. 그녀의 처음 모습은 그저 신기함일 뿐이다. 그 신기함을 감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실력을 쌓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와 칼채 속의 무대는 끝났지만 박진영의 마음엔 아쉬움이 크다. 멀었죠. 네, 첫 무대니까 이런 낯선 장소에서 첫 무대니까 떨겠죠. 이들은 이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하루를 보낸다. 클럽 공연이 있던 다음 날 박진영은 급히 보컬 선생님을 찾았다. 녹음실에서 보여주던 임정희의 가창력이 라이브 무대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장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데니 매든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최고음을 낼 때 그녀는 음 높이를 유지하는 데 열중해 호소력이 약해져 버린다. 지금부터 최고음을 유지하면서도 호흡을 느끼는 훈련이 더해진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결해 나가는 박진영. 작은 아쉬움들을 하나둘 덮어두다 보면 그것이 실패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충분 조건도 이제 그는 잘 알고 있다. 가수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프로듀서 한 명과 미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프로듀서나 선생님이 같이 일을 해야지만 그 최초의 아시안 스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분들한테만 맡겨놔도 문제가 있고 저 같은 사람만 가르쳐도 문제가 있고 음악도 교육도 트레이닝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에선 실력이 없으면 떠나야 한다는 걸 박진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뉴욕은 냉정함과 따뜻함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뉴욕이란 도시가 저한테는 너무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냥 다시는 오기 싫었어요. 야,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도시가 있나 그랬는데 이제 지금 뉴욕은 너무 재밌고 신나는 곳이고 따뜻하고 도시 자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냉정함을 따뜻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 오직 자기 자신이 지닌 실력뿐이다. 2년 동안 LA에서 실력 있는 작곡가라는 이름표를 만들어온 박진영. 그때부터 뉴욕은 박진영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배드보이 레코드사. 이곳은 미국 동부지역 힙합 음악계의 중심으로 통한다. 그 외엔 나일 부사장. 박진영이 자신의 음악을 팔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마주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2년. 박진영의 열정과 음악성에 반한 그녀는 이제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날은 민과 임정희 그리고 G-Soul 3명의 예비 가수들의 노래 7곡을 평가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제 곧 데뷔를 앞둔 민의 노래가 먼저 들려진다. 그녀의 마음을 통과하며
그것은 미국 흑인 음악계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음악을 평가받을 때마다 박진영은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마음이 된다. 다음 곡은 김지연이라는 남자 가수의 노래. 그 또한 박진영이 키우고 있는 가수다. 그리고 마지막 임정희까지 7곡 모두가 선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이다. 저절로 환호성이 터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와 감탄이 모일 때마다 박진영의 자신감이 더욱 커져간다. 보통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뭐 좋은 노래가 아니면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오늘 지금 뭐 7곡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볍다. 하버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류 세미나는 성공적 한류에 대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다. 그동안 미국 문화 시장은 아시아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데 매우 배타적이었다. 미국 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 하지만 이제 아시아를 향한 미국 문화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번 세미나는 잘 보여준다. 이제 일방적인 문화 전달이 아닌 서로의 문화로 흡수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더 큰 경쟁력 확보와 보다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길인 것이다. 한류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한류라고 정의해야 하는지 지금의 박진영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류에 대한 미국의 학문적 고찰이 시작됐으며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의 국적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 또 어떤 자리에서는 국적보다는 그 문화상품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쁜 뉴욕 일정을 잠시 미뤄두고 한국을 찾은 박진영.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연습생들의 평가도 그의 손을 거친다. 최근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미국과 중국, 태국 등 해외 진출 사업이다. 그중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될 원더걸스. 그녀들의 활동 개시와 함께 중국 현지 지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결국에는 B 같은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을 때 나머지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렸는지를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우리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 컨텐츠는 음악이든 아티스트든 실력을 갖춘 가수는 그 어떤 조건들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 포인트다. 제가 뛰어난 가수를 키워내지 못하거나 제가 뛰어난 음악을 못 만들어내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 수많은 일이 다 헛된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뛰어난 가수를 키워내는 일. 이를 위해서는 연습생들의 철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한 달에 한 번 갖게 되는 월말 평가의 자리.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아이들은 준비생, 연습생, 프로젝트 단계로 나누어 훈련을 받게 된다. 단 몇 번 동안의 평가를 위해 한 달 내내 땀을 흘려온 아이들. 이 자리를 통해 가수의 꿈을 멈추게 할 것인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판단된다. 박진영에겐 가장 설레는 순간이지만 마음 아픈 결정의 순간이기도 하다. 실력하고 그다음 자기 관리. 왜냐면 가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수가 된 후에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관리 능력이거든요. 뉴욕 오디션에서 발탁된 19살의 쿤. 연습생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해외에서 건너온 아이들도 있다. 태국 출신의 그는 낯선 한국에서 2년째 고된 훈련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와 소통, 또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어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죠. 박진영은 국내 오디션 외에도 지난 5년 동안 미국, 중국, 홍콩 등 총 10회의 해외 오디션을 개최했다. 인재 발굴을 해외로까지 확장한 것은 철저한 세계화 전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가수를 캐스팅할 때 제가 캐스팅을 이미 할 때 어느 시장에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진출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만 뽑아요. 그래서 뽑은 후에 트레이닝 자체가 그 비전에 맞게 트레이닝이 돼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갈 친구들은 태국어, 또 거기에 맞는 음악과 춤, 중국으로 갈 친구들은 중국어, 거기에 맞는 음악과 이미지, 이렇게 해서 다 이미 트레이닝이 시작되기 전에 트레이닝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죠. 늦은 저녁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다. 박진영은 뉴욕을 무대로, 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월드 투어 일정으로 빠듯한 스케줄을 보내는 중이다. 지난 2월 첫 데뷔 무대를 가진 원더걸스, 전체적으로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진영과 비 두 사람 눈에는 어색하고 모자란 부분 투성이다. 하면서 많이 고쳐야죠. 첫 방송 보고 제가 전화해서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가르쳐준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몇 가지들이 다 안 보였어요.
듣고 또 웃어. 그녀들이 데뷔 무대를 갖기까지 많은 부분 신경을 써주고 조언을 해준 가수 B. 그랬던 만큼 지적해줄 부분도 많다. 지금 눈빛. 근데 지훈이 첫 방송한 거 봐라. 뼈가 부서질 것까지 주잖아. 무명 시절부터 이미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였던 B를 박진영은 더욱 무섭고 강하게 훈련시켰었다. 필거 성공하겠다 막 이거 있잖아, 지훈아. 그 눈물의 시간들이 이제는 두 사람의 추억이 됐다. 얘네들도 지금 이제 막 너무 열심히 하려니까 노래가 막 세지고 춤이 너무 세지고 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아니 친형 같은 존재죠. 예, 제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도 제가 심지어 나쁜 짓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고 해도 끝까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실 것이고. 다시 뉴욕 바쁜 일정을 쪼개 오랜만에 실내 축구장에 모였다. 운동도 춤을 추기 위한 기초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박진영. 유연성과 체력 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 축구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공략 때 포지션이 어디예요? 저요? 홍명보 씨랑 같은 포지션이에요, 제가. 홍명순이라고. 홍명보 선수 포지션이 뭔지 아세요? 같은 거라는 그 자부심 하나에 그냥 잘. 홍명보 선수 포지션이 뭐예요? 평양의 화려한 경기를 못 본다는 게 정말 유감이네요. 지난번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친 임정희. 있는 힘을 다해 공을 차면서 이들이 마음껏 날려버리고 있는 것은 외로운 뉴욕 생활과 힘든 연습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일 것이다. 요즘 들어 박진영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일이 생겼다. 맨하튼 거리의 낡은 건물, 아직 내부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뉴욕에 진출한 최초의 아시아 기획사가 될 예정이다. 조그만 녹음실 하나 있고요. 작업할 수 있게. 그 옆이 이제 메인 녹음실, 큰 녹음실. 그동안 녹음실, 댄서 연습실 등을 빌려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늘 마음껏 작업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이 작은 건물이 새롭게 단장을 끝내면 이제 그 아쉬움도 끝이 난다. 여기는 뭐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요, 연습생들이 전부 다 방 하나씩을 쓰는 거예요. 기숙사만 8개. 예.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에 JYP를 시작할 때 한국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2층에 기숙사 6개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한 건물 하나 사서.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박진영. 근데 겁 없이 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근데 그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해봤다 멋지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론 난 것은 없다. 다만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저 수많은 건물들 중에 이제 저희 건물이 있으니까 꽤 많이 온 거죠. 근데 그 건물이 맨하탄에서 가장 작은 건물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또 먼 거고 딱 그 위치인 것 같아요. 어떤 아시아 작곡가도 못 온 위치까지 일단 와본 거니까 제 다음 후배가 더 멀리 가겠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달려왔던 박진영. 그는 그 특별한 도전 속에서 자신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껴왔다. 그의 뉴욕 진출, 그리고 그가 거둔 성공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날아보고 싶었던 그의 꿈과 열정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박진영의 끝나지 않은 실험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